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올해가 벌써 총선 이제 디데이 뭐 100일 요렇게 돼 있는데요. 예. 야, 요거 지금 어떻게 지금 보세요? 지금 온 총선이 아주 혼돈이다 뭐 이러는데요. 네, 그 혼돈이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일단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사랑님에게 한 해 수고했다고 인사말 드립니다. 아유, 우리 전 대표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표 악행 폭로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요. 네. 우리 김사랑 TV가 없었으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 이 대표의 그 비리와 이 등을 잘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그 이낙연 신당 그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오늘 인파는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단 그 한 달 전에는 그 이낙연 신당이 될까 말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12월 13일 날 아마 우리 김사랑님과 통화했을 때 네. 이낙연 신당이 창당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네. 제가 창당될 것이라고 그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창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 그 이낙연 신당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낙연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을 하면 네. 향후 그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겠죠. 어차피 같은 저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낙연 신당이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권을 잡아서 네. 결국 통합정당의 당권을 장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낙연 네. 신당이 호남에서 일단 지지를 얻어야 되겠죠. 네. 그 호남에 지지가 없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호남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많은 의석수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야권에 다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그 통합 시점은 아마 2000년 지방선거 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 국민의힘 정당에는 어떤 면이 좋은 건가요? 일단 저는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낙연 체제가 무너지는 네. 실제적으로 종북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한편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우리에게 꼭 그 의석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낙연 신당이 뭐 10% 내외 정도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16%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 3%에서 5%가 이탈돼가지고 이낙연 신당으로 지지하는 거로 제가 분석할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국민의힘인데 왜 이낙연 신당을 지지한다는 거죠? 이제 호남 출신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호남 출신들이? 네, 호남 서울 속간에 사는 아마 호남 출향민들이 이낙연 신당을 지지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호남이라고 다 진보나 좌파는 아니고, 네. 뭐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 나오면 호남에서도 한 10% 정도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또 이 서울 수도권에도 호남 출향민들 보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사실 그분들은 아마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낙연을 지지하는 층들의 성향은 좀 어떤가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하고 좀 성향이 좀 많이 다른가요? 다르죠. 기본적으로 일단 성향이 다르죠. 어떤 식으로 다르죠? 일단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는 분은 전통적인 그 진보 세력들, 즉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죠. 네. 전통적으로.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완전히 종북 정당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뒤에 뭐 경기동부연합 세력, 뭐 또 민주노총 세력들, 네. 이런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런 세력을 또 싫어하는 또 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진짜 있더라고 보니까. 있죠. 그런 세력들이 지금 또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된 거는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긍정적인 면은 또 어떤 면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뭐 국민의힘은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이번 선거는 야권 분열이냐 아니면 야권 단합이냐에 따라서 국민의 의석수가 결정되는 거지. 네. 뭐 한동훈 체제가 출범했다 해서 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약간 과도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거는 구도잖아요. 네. 결국 뭐 우리 진영이 분열되냐 저쪽 진영이 분열되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결정되는 거지 어떤 특정 인물에 의해서 선거가 좌우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2004년 총선, 2008년 총선, 뭐 2012년 총선 결과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네. 국민들에게 뭔가 쇄신과 변화의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네. 주고 있고 그다음에 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다, 네. 비전을 줄 수 있다 하는 네. 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다만 이제 선거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라는 것은 좀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비대위가 좀 젊어진 것 같다. 뭐 요런 그렇죠. 이미지죠. 그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좋은 현상입니다. 예. 그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좀 분위기가 한동훈 비대위가 탄생하면서?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약간 호의적으로 나오는데, 네.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지지도가 높아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PK 쪽에서는 네. 뭐 과거나 지금이나 별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물갈이가 많이 된다거나 뭐 이럴 만한 뭐 이렇게 소문이 둔다거나 이런 거 좀 없나요? 좀? 이제 그 물갈이를 해야 된다. 뭐 실제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죠. 언론에서. 네, 영남권 중진들 물갈이해야 된다. 네. 뭐 옛날에 김기현 체제 때는 또 김기현 지도부가 뭐 용퇴해야 된다. 뭐 네. 헌재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거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물러나게 하는 것보다는 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뭐 험지에 출마시키든가 아니면 또 용퇴를 시켜야지 그걸 억지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전국 선거 구수가 253개인데 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83석을 얻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무소속도 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지역 지금 국회의원수는 100석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50%도 우리가 지금 현역 의원을 갖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똑같이 우리가 네.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물갈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분들은 조금 용퇴를 하든가 험지에 출마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좀 중도층이 좀 이게 40대, 50대 중도층이 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후원금이 몰리는 거 보면 좀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좀 당 차원에서 좀 이게 느낌이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기대치인가요, 그냥? 그거는 이제 냉정하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그건 하나의 착시 현상이고요. 네. 후원금이 몰리는 거는 우리 네. 진영에서 뭔가 희망을 찾아서 그런 네. 기대감 때문에 이제 후원금이 몰리는 거고 네. 뭐 중도층에서 후원금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측이 이제 결속하는 효과가 있고요. 결속.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그동안 알다시피 우리 정통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좀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를 우리 전통적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데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도 진보를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참 이준석이도 저 신당을 창당한다는데 그 이낙연이나 이런 쪽에 비해 가지고는 별 그 의미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이낙연 신당 때문에 제일 피고른 게 지금 이준석 신당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걔들이 뭐 하는지 그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언론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왜냐면 지지층이 겹치죠. 아, 겹치나요? 네, 그렇죠.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었냐면, 네.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20, 30대.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의 중도 진보 세력들. 아. 이런 세력들이 지지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낙연 쪽하고 그 호남 좌파 쪽인 이제 그 이낙연 세력하고 좀 많이 좀 겹치겠네요. 그렇죠. 지지층이 좀 겹치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준석하고 그 이낙연 쪽하고는 내가 볼 때는 합당하기도 좀 별로 좀 합당도 좀 그렇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이 워낙 안티가 많아가지고요. 아니 이준석은 속으로 아마 이낙연이랑 합당하길 바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낙연 세력들이 아마 되게 반대할 겁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낙연 그 대표 주위의 사람들이 옛날에 이준석이랑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준석이 행하는 그 당시의 행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는요. 네, 그때 토굴로 들어가셨던 분 누구였었죠? 그분도 그때 손학규 씨도 이제 다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일부 잠식하고 있고, 네.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을 한 20, 30대의 지지층을 지금 잠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한 보름 전에는 지지도가 이준석 신당 지지도가 한 10% 이상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걔들은 더 쪼그라들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준석은 네. 정의당 성향이랑 비슷해요. 아, 정의당 성향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탈당하면서 그랬잖아요. 노회찬의 길을 걷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회찬 정신이 뭐예요? 점프 정신이에요? 저게 웃긴 애네요, 진짜. 그래서 이준석 신당은 지금 이제 큰 영향력은 없고, 네. 이낙연 신당은 좀 영향력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낙연 신당이 나오고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네. 국민의힘은 좀 이번 총선에서 좀 유리할 것이다.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최소한 제가 이제 그동안 역대 선거 그다음에 지난 요즘 나오는 그 여론조사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네. 최하 지금 125석 130석은 지금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야권이 많이 분열을 하면 할수록 이제 국민의힘에는 좋다 이거죠? 그렇죠. 반사이기 오죠. 왜 그러냐면 호남과 영남은 딱 픽스돼 있지 않습니까? 고정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보통 2, 3% 차이로 승부나는 곳이 꽤 많아요. 네. 서울도 그렇고 경기권도 그렇고. 네. 근데 거기에서 2, 3%가 만약에 민주당의 갈표가 다른 정당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반사이익은 어디가 얻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낙연 신당을 좀 당분간은 어쨌든 응원을 좀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게 되면 이낙연 신당은 정체성이 우리보다는 민주당이랑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 민주당에 가깝긴 가깝죠, 거기가. 네. 근데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성전하게 되면 이낙연 신당과 민주당이 합하게 되면 가반수가 넘을 수
있다 이거죠. 네, 200석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과반수는 제가 볼 때 넘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지금의 그 민주당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약간 이낙연 쪽 계열은 좀 온건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이제 봐도 보면 좀 약간 대화를 할 줄 알고 국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민노총 세력도 싫어하고 종북 좌파도 싫어해요. 이낙연 쪽 계열들은. 그렇다고 또 뭐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야권을 장악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경쟁을 하면서 타협도 하게 되고 네.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낙연 신당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같은 당이 되면 큰일 나지. 나라 말아먹죠.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총선을. 네. 좀 당장 이재명이 싫다 해서 이재명 세력들을 하루아침에 뿌리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갖고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대한민국을 우리가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마음 같았어요. 법 없으면 그냥 가서 두드러 패서라도 머리채 끌고서라도 와서 그냥 집어넣고 싶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의힘이 200석 돼야 된다, 300석 돼야지 된다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나요 보면. 200석 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힘들고. 네. 설사 그렇게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꼭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저는 이제 윤석열 우리 정부가 네.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50%만 성공해도 나는 크게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이번 총선에는 지금같이 휘둘리지 않게끔 과반 조금 넘더라도 하여튼 좀 이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계몽이 좀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가반이 안 넘기더라도 140석, 145석, 135석만 얻어도 네. 지금보다 얼마나 아유, 그럼요. 지금 정당은 지금 정당이 아니라 공산당이에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명한 거는, 결론적으로 분명한 거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그 총선보다는 이제 많이 의석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과연 150석을 넘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125석, 130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비례대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제 150석 넘기는 거는 이제 야권이 어떻게 분열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는데, 이제 야권이 분열이 심화될수록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하죠. 근데 분열이 되더라도 이낙연 신당이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후보를 많이 내면 우리한테 좋은데, 서울 수도권에 후보를 내지 않고 호남에만 후보를 낸다. 그럼 우리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저희 유튜브가 이제 맨날 큰일 났다 뭐 했다 하는 유튜브들처럼 국민들 희망만 주면서 야 우리 올해 300석 가능해요. 뭐 정말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저도 좋기야. 근데 사실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가끔가다 보는 게 이제 우리 김사랑 TV만 보고 있어요. 다른 데는 잘 안 봐요. 왜냐면 우리 젊은 시각 TV 좀 보고 있고. 왜냐면 완전히 이거는 선동이고 완전히 특단되는 얘기만들 하고 앉아 있으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죠. 기분이야 다 좋겠죠. 속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개인적인 어떤 정치 상황을 판단하는 그 능력을 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이게 과반이 되도록 올해 총선에는 한번 그래도 국민들 한번 똘똘 한번 뭉쳐봐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과반이 넘고 우리가 160석, 170석이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누구든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다 그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의석수가 몇 석이었었죠?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얻은 게 그때 우리가 가반이 넘었어요. 152석이었고 2016년도에는 우리가 122석
민주당보다 그때 한석 모자랐죠.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가 152석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2012년. 예, 2012년요. 이때가 152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할 게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석수가 저는 최소한 130석은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152석만 나와주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정말 금상첨화죠. 예.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봐야죠, 일단. 네,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요. 네. 일단 이준석 신당이 이렇게 잘 되는 거를 보면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그나마 좀 잘 돼서 네. 야권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그 초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유, 오늘 전화통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네네. 수고해주세요. 네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가 이제 152석이었었다고 그러네요, 지금.